자, 12번. 자, 봅시다. 자,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다음 f 프라임 x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은 계속 움직이죠. 제일 먼저 파악할 건 구간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다는 것. 맞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 식이 필요한데 식은 아직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다라는 건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축의 방정식.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 축의 방정식을 p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계속 움직여 가면서 f'x의 최대값은 언제일까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즉 t의 값에 따라서 gt의 값을 바로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일 때는 최대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왼쪽의 함수값이 되겠죠. 즉 f 프라임 t의 값입니다. 얘 함수가 f 프라임 x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 왼쪽의 함수값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t 값이 여기로 오고 t 플러스 2가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왼쪽의 함수값인 건 맞지. 그러면 언제까지 t 값이 한 왼쪽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작을 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여 보고 있어. 그럼 계속 최소값은 최대값은 f 프라임 t인 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똑같이 f 프라임에서 그렸을 때 여기가 x가 p일 때죠. 언제까지냐? 지금 구간의 길이가 2로 확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여기 왼쪽의 함수값과 여기 오른쪽의 함수값이 딱 같아지는 곳. 이 구간의 길이가 이면서 이 딱 길이가 이면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그때의 값은 대칭성 p에서 왼쪽으로 1만큼 p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이 간 곳이겠죠. 이게 x 값이 요 상황일 때 p 빼기 1이나 p 플러스 1이나 그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딱 똑같아지잖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돌아가서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그때까지는 계속 왼쪽의 함수값이 제일 클 것이야. 그게 언제까지냐? t라는 값이 p 빼기 1 직전까지겠죠. 그래서 t가 p 빼기 1이란 값보다 왼쪽이 있을 때는 요거를 gt로 쓰십시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가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t가 여기 있게 되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함수값은 누가 제일 큽니까? 그 구간에 제일 큰 거는 오른쪽이 함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t 플러스 2 그게 t라는 값이 p 빼기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t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의 함수값이 제일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gt는 어렵지 않게 식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직 식으로 모르는 상황이니까 gt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f 프라임 x는요. f 프라임 x는 여기가 x 값이 p일 때 여기가 x가 p 빼기 1일 때 여기가 p 플러스 1일 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t라는 값이 p 빼기 1 직전까지는 f 프라임 t 얘 함수랑 똑같은 모양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t가 p 빼기 1 이 값을 지나가지게 되면 얘는 f 프라임 t 플러스 2를 쓰십시오. f 프라임 x가 이 그림이잖아.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이만큼 맞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거든. 그래서 t가 p 빼기 1 이후에서는 요 그래프 y는 f 프라임 x 플러스 2인 이 그래프 모양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t 값이 p 빼기 1일 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GT라는 것은 T가 0일 때 최소라며.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0일 때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 값은 1이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 프라임 x 입장으로 해서 돌아간다면 y는 f 프라임 x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축의 방정식 x는 p였잖아. 근데 x는 1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됐나? 그럼 f 프라임 x라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3이겠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으니까 f 프라임 x의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1이 나오도록 이 함수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값은 모르니까 플러스 q로 잡아야 되겠네.
다 됐지? 자, 그다음 얘가 요렇게 함수값 극한값이란다. 정적분 값을 한 개 더 줬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러 가볼까? 지금 gt다라는 것은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f't를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t 플러스 2를 그러면 여기다 식을 대입해주면 3의 x 빼기 1의 제곱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q를 만약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3에다가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를 써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 처리하러 가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 부분에서는 요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거겠죠. 3에다가 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 0부터 1까지는 이 구간을 쓰는 거죠. 3의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를 정적분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미적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익숙하겠지만 수투하는 학생들은 이런 합성, 합성함수의 적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얘는 이거의 부정적분은 요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qt까지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t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qt 이게 부정적분의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적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q가 될 것이고요. 1 넣어주면 8 플러스 q 그 다음 0 넣어주면 1 플러스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 플러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q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럼 마 1, 마 2 이렇게 해가지고 6으로 만들어져. 그럼 14 플러스 2q가 될 것이고 그게 16이라고 하니까 q의 값은 1이네요. 그럼 fx는 f'x는 3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fx는 부정적분 바로 해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0은 마1 플러스 0 플러스 c는 0이어야 됩니다를 이용해서 c 값도 1로 찾아주고 마지막 질문은 f3 3 넣으면 8 플러스 4 그래서 12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또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선생님 항상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해라? 식 세워라. x의 n승은 a다 라고 말입니다. x의 n승은 a다 라고. 자, 그리고 실수 x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n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 앞에 부분에서 많이 설명하고 왔어요. 자, 이건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도 그대로 이 말만 딱 보고 식을 세우죠. fx의 4제곱근이라고 하니까 문자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해줄게. 어떤 제곱근의 4제곱이 뭐 되는 거? fx가 되는 거로 식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역할을 하는 게 요 네모고요. 요 역할을 하는 게 뭐 이거고요. 요 역할을 하는 게 요 놈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지금 이 n이라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 라는 게 중요하죠. 실수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요 놈이 실수가 되길 원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 n의 값이 짝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러 가볼까요? 만약에 n이 짝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실수 x수가 서로 다른 2개고 a가 0일 때는 서로 다른 실근은 0 1개고 a가 음수다라고 하면 빵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짝수로 정해진 상태라면 실수의 값을 찾을 때 요놈의 부호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맞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2개로 인정하십시오. fx가 0이다라고 하면 1개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빵개로 인정하십시오.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x의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이제 gx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 G1과 G2와 G3과 G4와 G5의 값의 합을 보면 4보단 크고 8 이하는 돼야 된대. 어차피 G값은 개수야. 그래서 뭐 0개 아니면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나올 거 아이가. gx라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런 치역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공역밖에 없다고 할까요? 아니다 치역이라고 합시다. gx가 될 수 있는 치역의 값은 0과 1과 2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5개의 함수값 즉 0이 몇 개냐 1이 몇 개냐 2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정해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gx가 구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거꾸로 볼까? gx가 정해지려면 fx의 부호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fx의 부호가 중요한데 fx의 식을 일부분만 줬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부분만이라도 이용을 해서 한번 해야겠죠. 그래서 fx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축방을 빨리 찾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 얘가 x는 3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맞죠? 그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의 f 값이 부호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g 값이 정해진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어차피 나는 x에 1 넣을 거고 x에 2 넣을 거고 x에 3 넣을 거고 x에 4 넣을 거고 x에 5를 넣을 겁니다. 그럼 대칭성 주장점 보입니까? 요거 F1의 값과 F5의 값이 같고 F2의 값과 F4의 값이 같고 F3의 값이 이렇게 정해지는 형태. 이해갔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gx가 정해지려면 fx가 부호가 중요해. fx의 부호가 양수다라고 하면 g는 2야. f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gx는 1이야.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gx는 0이야. 그러면 이 값 누구의 부호? 요 값의 부호를 따져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얘 값이 4 그리고 8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것. 됐나? 충분히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가정이 필요하다. 잘 생각해봐.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X축을 알아야 돼. 만약에 X축이 요 있다 생각해봐. 그럼 이 세 개의 함수값 모두 다 뭐야? 양수 아이가. 다 양수 아이가. 그렇게 되면 이 G값은 모두 다 이게 두 개 나와서 10이 돼버려. 에이 그럼 안 돼.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F3은 양수, F1과 F5는 0. 그 다음 F2와 F4는 양수. 그렇게 되면 G1은 F1이 0이니까 G1은 1. 그 다음에 G5는 1. 맞지? 그 다음에 G2, G4, G3은 다 2, 2, 2. 그러면 합이 뭐고? 8이가 1, 2, 네 8이네요. 가능하네. 가능하다 맞지?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 상황. 이렇게 위로 볼록이 있는데 그림부터 정리할게요. 가능한 상황 1과 5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X축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자 그러면 그렇다면 얘가 F1과 F5가 음수가 되고 F2와 F4는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F1과 F5가 음수니까 이제 G1과 G5는 0이 되겠죠. 가능하네. 맞지? 나머지는 그대로 두 개가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네.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어디고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맞지? 그 다음 X축이 어디 있을 때 X축이 여기 있을 때 보면은 이제는 얘가 음수인 거 확실하고 얘들이 0인 거 확실하고 얘가 양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G1, G5는 그대로 빵개. 그 다음에 G2와 G4는 이제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2개. 딱 4가 나오지. 그럼 4가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이젠 더 이상 끝. X축 더 위로 올라가면 더 개수는 작아질 거니까 G값이 작아질 거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그램 자체가 요렇게 그려져도 되고요. 요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럼 이걸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요렇게 있을 때 X축이 요렇게 있을 때 요거 이렇게 할까?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깔끔하게 해줄까? 1을 넣었어. 여기 뭐 경계가 되는 거 생각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게 fx입니다. y는 fx 그래프예요. f1의 값은요.
요것도 가능하고 음수값도 가능하고 0값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F1은 0 이하입니다 라고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2의 값을 생각했을 때 F2의 값은 양수 가능하고요. 양수 가능하고요. 아, 양수만 가능하겠네. 그 다음 이젠 볼 필요 없죠. 왜요? F2의 값이나 F4의 값이나 똑같아. 그래서 이건 따질 필요 없지. F1의 값과 F5의 값은 같아. 그래서 이거 따질 필요 없지. 그리고 F2가 양수다라고 한다면 더 높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 F3이라는 값은 당연하게 0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만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줘. 자, 좋아. 그러면 여기 fx 문제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쭉 보고 f1의 값은 5 플러스 k인데 그게 0 이하가 되면 돼. 그와 동시에 f2의 값이 마사 플 12 플러스 k, 즉 8 플러스 k인데 그게 0보다 커주래. 그렇다면 k는 마이너스 5 이하이면서 그와 동시에 마이너스 8보다 커져. 그러면 전체적으로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등호는 한 개만 붙여져 있네. 그러면 끝. 그래서 총 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